예, 오늘 하는 부분은요, 이제 태양계에서도요, 행성 부분입니다. 행성인데요. 어, 행성에 대해서 보기 전에요, 태양계의 구성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계의 구성원 같은 경우는요, 이제 태양계에 있는 것, 우리가 보통 태양계라기보다는요, 일단 계라고 하는 게 맞은데요. 이게 뭐냐면 우주를 이루고 있는 집합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까요? 우주의 집합 구성. 우주의 집합 구성은요, 이제 천체라든지 우리 하늘에 있는 여러 가지 행성들이라든지 뭐 항성 뭐 기타 등등입니다. 좀 이따 나중에 설명을 하나씩 할게요. 이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 최소 단위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계는 뭐냐면요, 하나의 항성을 주위로 모여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러한 계들 중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계를 태양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태양계, 여러 개의 계들이 모여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은하입니다. 우리가 갤럭시라고 하는 부분, 이게 은하인데요. 그러니까 은하는요, 여러 개의 계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태양계가 들어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라는 거는요, 이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이 은하들이 모여 있는 걸 은하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하단이 모여서 결국 우주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교과서가 이제 내년께 어떻게 바뀐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지금 현재로서는 중학교 3학년에서는 요 단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나올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시다.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에는요, 항성, 행성, 위성, 소행성, 외소행성, 그리고 구성원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무엇이냐면요, 혜성도 있습니다. 자, 항성은 뭐냐면요, 항상 그 자리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항상 제자리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겁니다. 그 태양계에서는 오로지 뭐밖에 없습니까? 태양밖에 없겠죠. 자, 행성은 뭐냐면요, 움직일 행자예요. 그래서요, 움직이는 별입니다. 무엇을요? 항성 주위를 움직이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금, 지화, 목토, 천, 해까지 있는 거. 바로 이것이 행성이 됩니다. 위성은요,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행성 주위를. 그래서 지구의 위성은 뭐가 됩니까? 달. 그리고 의외로 학생들이 잘 모르던데요. 그래서 지구 주위를 도는 게 달인데요. 위성.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돌게 하는 거, 바로 인공위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위성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행성은요, 행성이라고 부르기에는요, 너무 작습니다. 보통 뭐 수미터에서요, 뭐 커봐야 뭐 수십 킬로미터 정도 크기의 작은 천체를 갖다가 소행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행성은 물론 태양계 전반적으로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디에 유독 집중되어 있냐면요, 바로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유독 집중되어 있습니다. 외소행성은요, 행성이라고 부르기에 운동도 조금 불규칙하고요, 크기도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외소행성이라고 하는데요. 한때 우리가 좀 됐죠. 벌써 한 8, 9년? 그 정도 7, 8년 정도 됐나요? 천왕성이라고 부르던 부분. 예전에는 이제 행성이요, 태양계 행성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목토, 천해, 천왕성이 아니네, 미안합니다. 명왕성이 있었죠. 제가 왜 천왕성이라고 했을까요? 명왕성이 있었는데요. 이 명왕성이요, 이제 천문학자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운동이 행성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하고요. 너무 반경도 넓고요. 그리고 돌고 있는 공전 궤도도요. 좀 삐딱합니다. 삐딱하기도 하고 크기도 애매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명왕성을요. 행성의 직위를 박탈시켜 버리고요. 외소 행성으로 넣었습니다. 자, 해성입니다. 해성의 경우 우리 해성하면 제일 잘 알고 있는 이제 헨리 해성 맞죠? 헨리 해성 있는데요. 헨리 해성의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태양계 바깥쪽에서 오는 것도 있고 뭐 안쪽에서도 있다고 하지만 보통 바깥쪽에서 많이 온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79년 주기든가 81년 주기로 태양 근처에 오게 됩니다. 해성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행성입니다. 그래서 행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이에요. 항성은요, 다음에 또 한번 따로 다뤄볼 겁니다. 자, 그러면 행성이 나왔는데요. 행성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금지화 목토천해.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보기 뭘까요? 맞죠?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행성은 무엇일까요? 1번 뭐 수성, 2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내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도 말고요. 다음은 행성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라 해서 뭐 예를 들면 수성은 어쩌고 저쩌고 뭐 화성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나오는 방법론적인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결국은 기억해야 되는 거 뭐냐면요. 각 행성의 특징입니다. 각 행성의 특징. 그렇다고 이 모든 특징을 다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중요한 키 포인트들만 하나씩 보자 이거예요. 자, 먼저 수성입니다. 수성의 가장 큰 키 포인트는 뭐냐면요. 태양에서 가장 가깝다예요. 그래서 가장 가깝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겠죠. 근데 태양에서 가장 가깝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대기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태양은요. 전체 태양계의 질량의 약 98% 이상을 차지해요. 그만큼 강하게 중력이 있기 때문에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수성의 대기를 모두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없냐면 대기가 없어요. 대기가 없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교차가 큽니다. 그리고 운석 구덩이가 있어요. 자, 가만히 보니까 무엇과 비슷하죠? 기억나시나요? 달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달과 비슷한 행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바로 수성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요, 두 번째 금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이 나왔을 때 가장 대표적인 거는요, 크기, 질량이요. 지구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가장 비슷한라는 단서가 나오면 금성이 됩니다. 두 번째, 이 금성은 대기가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요. 이산화탄소 대기층입니다. 자, 근데 왜 이산화탄소 대기층을 강조하느냐면요. 이산화탄소 대기층이요. 짙은 이산화탄소 대기층을 갖고 있는 행성이 있고요. 옅은 이산화탄소 대기층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옅은 게 뭐냐면 화성입니다. 그래서 금성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짙은 이산화탄소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 바로 무엇이냐면요. 온실 효과가 일어납니다. 온실 효과의 주범이 이산화탄소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온실 효과는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기도 해요. 근데 금성에서는요. 굉장히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층으로 인해서요. 금성이 있으면요. 태양빛이 오면요. 다시 반사해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막아버립니다. 이 안에 누적돼 버려요. 그럼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건 무엇일까요? 행성 중에서요. 가장 뜨겁습니다. 뭐가요? 표면 온도가요. 그러니까 온도가 가장 뜨거운 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수성보다도요. 굉장히 큽니다. 자, 금성 했으니까 이제 뭐 할까요? 세 번째, 지구 해야겠죠? 지구 시험 문제 나올 거 있을까요? 지구 나올 거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확인된 생명체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서요. 시험 문제 나올 것도 솔직하게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부터 뭐가 들어가냐면 화성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화성은요, 일단 아까 전에 참 얘기 안 했네요. 제가 참고사항으로 화성 얘기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화성은요, 일단은 무엇이냐면요, 위성이 존재합니다. 지구도 위성이 있죠. 화성도 위성이 있습니다. 위성의 개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2개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수성과 금성은요, 위성이 없습니다. 위성이 없어요. 두 번째, 아까 전에 한번 했던 설명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옅은 이산화탄소 대기층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극관이 존재합니다. 극관은 대체 뭔가요? 극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구에서 이야기하는 남극과 북극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뭐 있습니까? 빙하 있죠? 이 극관이 뭐냐면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인데요, 이 극관이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지구에서 극관은요, 지구에서 남극과 북극은 얼음이죠. 화성에서의 극관은요, 바로 얼음과 이산화탄소가 얼어있는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가 얼은 거예요. 탄소가 얼어있는 거. 그런데 이 극관이요,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요, 작아지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를 의미할까요? 바로 계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요, 물이 흐르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때 화성에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화성 탐사선에서는요, 화성의 내부에는 물이 있을 것이다, 액체 상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히 발견을 했다거나 증명 100%라고 얘기는 하긴 그렇고요. 교과서에는 아직까지는 실려 있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붉은색 토양입니다. 붉은색 토양.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화성의 땅이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철이 포함되어 있어요. 철이 녹슬면 붉은색을 띠게 되죠. 그래서 붉은색 토양을 띠게 됩니다. 화성 많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것도 화성이 제일 유력합니다. 자, 5번째, 목성입니다. 자, 목성 하면요, 가장 시험 문제 대표적인 겁니다. 가장 크다. 근데 요거 주의해야 돼요. 가장 크긴 큰데요, 행성 중에서 가장 큰 겁니다. 만약에 태양계에서 가장 크다 이러면요, 목성이 아니고 뭐가 되냐면 태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성 중에서 가장 큰 게 목성입니다. 그리고 목성 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가로 줄무늬가 존재하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대적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대적반. 자, 가로 줄무늬와 대적반은 모두 다요, 목성의 자전 속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자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요. 그리고 목성은요, 기체로 이루어진 행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체의 무엇이 일어나냐면요,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소용돌이가 대적반으로 보이고요, 가로 줄무늬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성도요, 헷갈리시지 마세요, 고리가 존재합니다. 고리 있어요. 자, 6번째입니다. 6번째 이제 뭐냐면요, 토성입니다. 토성은요, 행성 중에서는 2번째로 큽니다. 그리고 가장 뚜렷한 고리가 존재하죠. 이 고리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무엇입니까? 보통 얼음 조각, 그리고 작은 암석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계속 헷갈려요. 목성은요, 위성수가 진짜 많죠. 위성수가요, 70몇 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60몇 개였던가? 그냥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토성은요, 위성수가요, 2번째로 많습니다. 2번째로 많아요. 자, 또 지우고 갈게요. 이번 단어는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적을 게 많네요. 자, 7번, 맞나요? 아까 전에 화성, 목성, 토성, 7번째 맞겠죠? 헷갈려 죽겠어요. 자, 천왕성입니다. 천왕성은요, 중요한 거는 별로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고리가 있긴 있는데요, 고리가 수직으로 있습니다.
자, 요 표현들이요 되게 애매하게 나와요. 자, 여기 그림을 그려볼게요. 제가 태양이 있으면요, 예를 들면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방향으로 돌 때 지구도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빙글빙글빙글. 그러니까 옆으로 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천왕성은 뭐냐면요, 태양이 있고요, 돌 때요 요렇게 돕니다. 그림이 안 보이죠? 요렇게 돌아요. 요렇게 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고리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리가 옆으로 있죠. 목성은 옆으로 있는데요, 천왕성은 고리가 서 있어요. 이걸 갖다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 표현이 굉장히 웃깁니다. 공전궤도와 다시 쓸까요? 공전궤도와 자전궤도가요 수직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돌아야 되는데 세워서 돈다는 얘기예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얘는 뭐다? 천왕성입니다. 이거 말고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째 해왕성입니다. 해왕성은요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이죠. 가장 멀리 있는 행성입니다. 한때는 명왕성이었지만 이젠 해왕성이에요. 그리고 해왕성에서 무엇이 관찰되냐면요, 대흑반이 존재합니다. 아까 전에 비슷한 거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목성의 대적반. 그러면 해왕성의 대흑반은 뭐 때문에 생길까요? 역시나 뭐요? 대기의 소용돌이 때문에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해왕성입니다. 그리고 위성도 많고요. 심지어는 고리도 있습니다. 근데 고리가 좀 희미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양이 많죠. 양이 많은데요, 중요한 키포인트들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각각의 키포인트들만 기억을 해가지고요 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행성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요, 이러한 행성을 분류할 거예요. 내행성, 외행성 뭐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할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